자, 약관계의 히어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보험 상담소 문 열어주시죠.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 보소, 보험 보소, 보험 보소. 얼쑤! 오. 오늘 에코까지 넣어주셨어요.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납입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납입 면제라는 건 보험료 납입 면제, 즉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마세요라고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납입 면제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즉시 이후에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마다 그 조건이 다 다르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험료 내지 마십시오 대신 네. 보장은 우리가 계속 줄게요. 그렇죠. 보험료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죠. 보험료는 우리가 대신 내드릴게요. 네, 정답.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을 만큼 몸이 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면제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더불어 후유장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한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제 조건이 다른 기준 하나. 성인 보험이냐 어린이 보험이냐에 따라서도 면제 조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인 보험에는 일반암 혹은 고해감에서 면제가 되었더라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암이 아닌 유사암, 즉 갑상선암,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다소 높은 암들이 진단되더라도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유명하죠. 이렇게 뇌와 심장도 가장 넓은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신다면 적은 금액은 납입하고 오랜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 뭔가 든든하게 보장받는 상품을 내 아이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물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최고죠. 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납입 면제 제도는 소비자가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 전체를 면제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까지만 납입 면제에 포함이 돼요. 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 10년 갱신 특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험료를 4년 납입하고 암 진단을 받으셔서 납입 면제 대상이 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주계약 혹은 비갱신형 특약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만 받으시면 되지만요. 10년 갱신 특약은 남은 6년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고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갱신이 되는 시점에는 갱신되어 바뀐 보험료만큼 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자체가 갱신형인 것도 납입 면제를 받았을 때 그 갱신 시점에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지만 보험 자체는 비갱신형이지만 그 안에 특약이 갱신형이면 그 특약 자체만 다시 그렇죠. 돈을 내야 되는 거군요. 갱신 시점에. 맞아요. 저는 보험 자체가 비갱신형이면 그 안에 특약이 갱신형이든 뭐든 보험 자체가 비갱신형이니까 납입 면제를 받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 상품도 있긴 해요. 간혹. 네, 있긴 합니다. 그럼 비싸죠? 그런 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건 상품이랑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 건. 네네네, 맞습니다. 납입 면제 시에는 갱신형 특약도 뭐 어떻게 됩니다.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야, 그런 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갱신 시기까지만 납입 면제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기까지 갱신이든 아니든 만기까지 보장 기간까지 면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의 갱신형은 갱신 주기까지만 면제가 되고 그 갱신 주기가 돌아서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안 적혀 있으면 그러면 네. 납입 면제가 되는 방금 거예요?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해당됩니다.
그럼 그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막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요. 아, 그러게요. 지우개로 안 화이트? 연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갱신형 보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비갱신형 보험은 중간에 납입 면제되는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없이 약속된 보험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갱신형 보험은 갱신되기 전 시점까지만 납입이 면제되는 거고 다음번 갱신 시점부터는 또 보험료를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혹시 보장 또한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요. 우리 보험 증권의 보장 기간이라는 게 적혀 있죠. 90세 만기면 90세, 100세 만기면 만기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100세까지 보장은 그대로 받으시고요. 보험료만 납입하지 않는 게 납입 면제 제도의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매달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5만 원, 7만 원 정도의 보험, 즉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보험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일을 할까? 라는 마음에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납입하시는 보험이든 50만 원씩 납입하시는 보험이든 상관없습니다. 납입 면제는 보험료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납입 면제는요. 조건에만 해당되면 면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예전에 은행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은행 직원분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는데요. 요즘에는 보험 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때에도 납입 면제 이야기로 세미나를 진행을 해달라 요청해서 납입 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세미나가 끝날 때 어느 한 직원분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남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시는데 궁금하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분께서 좀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네, 가입하신 보험은 2010년도 가입을 하셨고요. 14년에 그러니까 가입하고 4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때 저희가 세미나 열릴 때가 21년도였으니까 그 남편분은 7년 전에 그쵸, 위암 그쵸. 진단을 받았고 위 전절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보험료 납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험에 가입을 하고 4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아서 위 전절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진짜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신 건데 그렇죠. 네. 7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다. 맞아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건데 조건이. 근데 왜 납입 면제가 안 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우선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에는 납입 면제에 대한 내용이 암은 제외되어 있으셨어요. 아니 암보험에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 납입 면제 제도가 모든 상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납입 면제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마다 혹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 상품 중에도 납입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품도 많이 있어요. 네. 잠깐. 큰일 청취자 납니다. 여러분, 자 잠깐요. 우리 보험 증권을 펼쳐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납입 면제라는 거 얼마나 좋은 그쵸. 좋은 특약이에요. 근데 네. 이게 없는 증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보험에서. 예. 그러면은 내가 뭔가 어디가 아팠어요. 크게 아팠어요. 근데 남들은 나보다 덜 아팠는데도 그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돈을 안 내고 보장을 쭉 네. 받을 수 있는데 100세까지. 나는 돈을 계속 내야 돼요. 네. 네. 심지어 난 아픈데. 어. 근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 보험을 해약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다시 맞아요. 가입을 할 수 없을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는 지금 증권을 빨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일부 회사는 납입 면제를 특약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특약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기본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죠. 특약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납입 면제 특약을 빼시면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거예요. 예, 혹은 상품명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땡땡 종합 건강보험 납입 면제 적용형 혹은 납입 면제 미적용형 이런 식으로요. 야, 네. 나쁘다. 이게 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납입 면제의 유무로 보험료의 차이가 꽤 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어린이 보험도 뇌졸중보다 넓은 개념인 뇌혈관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보험 상품의 납입 면제는 어디까지 되는지 아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아까 다시 은행 직원 남편분 이야기로 넘어와 볼게요. 네네. 이분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전이도 여러 차례 되셨던 분이셨어요. 앞으로 중요한 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셨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싸고 부담스럽더라도 열심히 납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권혁준 전문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갖고 계신 보험을 암 진단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조건이 없던 거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다만 후유 장애가 50% 이상일 때 납입 면제 조건이 확인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암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는 거라는 조건은 없었지만 후유 장애 50% 이상일 때는 납입 면제가 된다. 요건 있었다. 네. 근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무조건 후유 장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이 조건에 합당했다고요? 예, 우선 후유 장애 50%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천천히, 먼저 천천히. 위암을 진단 Excuse 받으신 me? 분들은요. 네, 위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요. 네. 물론 암세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위장은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공간이 커져요. 늘어납니다. 소화기관이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또한 암세포도 그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은요. 위전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중요한 건 위를 전절제할 경우에는 후유 장애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암세포가 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전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분께서는 50% 후유 장애 진단금을 청구하셨을까요? 그거를 청구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왜요? 질병 후유 장애 진단금이 없으셨거든요. 아니 잠깐만. 또 속상해. 위 전절제를 했는데 질병 후유 장애 진단금도 또 없었어요. 네. 그럼 근데 이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납입 면제? 중요한 건 후유 장애 진단금은 없다 하더라도 납입 면제는요? 납입 면제 조건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해요. 납입 면제도 보험 소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암보험금 청구하듯이 납입 면제를 또 청구해야지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걸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요구를 해야지만 적용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을 때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만난 그분 남편분 암보험 굉장히 부족한 걸 갖고 계셨네요. 일단 납입 면제 조건이었던 암 진단을 받으면 뭐 납입 면제가 된다. 이 조건도 없었고요. 네. 후유 장애 50%도 안 갖고 있었다. 네. 근데 납입 면제 조건에 후유 장애 50%가 되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후유 장애 50% 질병 후유 장애 50%를 안 갖고 있어서 본인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납입 면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50%에 해당되면 질병 후유 장애를 안 갖고 있어도 이 납입 면제에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청구를 했으면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였는데 몰라서 못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후유 장애 50%에 해당돼서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했다. 다행이에요. 맞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또 걱정이 되셨겠어요. 이 그쵸. 보험. 네. 정말 저희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뭐든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지인분들과 함께 들어서 따로따로 서로- 들으셔야죠. 네. 그렇죠. 네, 따로따로 주파수를 따로따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따로따로 서로의 핸드폰으로 서로 잘 몰랐던 분들을 챙겨주면서 보험에 대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당연히 보험료 납입 면제를 청구하자마자 면제가 되었고요. 예, 또한 위암 진단 받으신 날인 2014년부터 21년까지 약 7년간 납입했던 보험료가 계산해 보니 대략 2,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예, 그 2,500만 원도 마치 진단금처럼 돌려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암 진단금은 몇 번 나오죠? 진단금이니까 한 번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암 진단금 외에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 등 다른 보장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의 보험이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들은 걸로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30만 원씩이나 했어요? 종신보험이었어요. 종신보험에 땡땡 생명사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만 2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종신보험도 납입 면제가 돼요? 납입 면제 됩니다. 어. 납입 면제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분들의 납입 면제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 진단금이 좀 작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납입 면제 조건은 종신보험엔 없나?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그만한 값이 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분은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너무 사실은 저는 납입 면제 이야기하면 이분이 계속 생각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납입 면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보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을 한 번씩은 가지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방송 꼼꼼하게 찾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월요일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월요일 두 분의 시간이 되게 기대가 돼요. 저도요. 방송국 오는 거 좋습니다. 네. 여기 계세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함께 해요. 자, 이렇게 권혁준 전문가와 김소미 전문가님 매주 보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려운 약관 또 판례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셔서 더 이해하기가 쉽고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뭔가 안타까운 것들, 그리고 또 뭔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이렇게 처리해 가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사연자분의 경우에 후유장애 50% 이상 요 조건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후유장애 50%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녀 생식기암, 즉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난소암 등은 보험회사에서 아주 발빠르게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소액암으로 바뀌었어요. 네, 보험회사가 아주 빠르게 일반암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발병률이 높은 암들은 가장 빨리 일반암에서 빠집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정말 높아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자궁암 혹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난소암도 발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네. 난소는 가운데 나팔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요, 오른쪽 난소에 난소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난소를 제거합니다. 그럼 한쪽 난소는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른 한쪽 난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거나 혹은 문제가 생겨서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경우입니다.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하면 이 또한 후유장애 50%에 해당됩니다. 납입 면제 조건에 부합하죠. 그리고 남성분들 또한 여성과 동일해요. 난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정소죠. 정소 두 가지 모두가 상실된 경우도 후유장애 50% 해당되기 때문에 암이어야지만 납입 면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이유여도 상관없고요. 후유장애 50%일 경우 납입 면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그런 보험을 갖고 있다면 꼭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암이든 소액암이든 상관없이 후유장애 50%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후유장애 50% 이상이라는 게 보편적이에요? 아니면 후유장애 80% 뭐 요 정도까지 높아진 곳들이 많아요? 어때요? 80%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납입 면제 50%고 후유장애 기준은 모두 동일해요. 후유장애라는 것의 기준은 모두 동일한데 납입 면제에 대한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네. 50%가 더 많다는 거죠? 일반적. 훨씬 많아요. 그렇죠. 훨씬 네. 많아요. 그렇군요.
보험 증권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쵸.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 아프시진 말아야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납입 면제 조건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내가 계속해서 보험금을 내고 있다면 혹은 보험을 정리를 하셨다면 어때요? 납입 면제인지 모르고 내가 보험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정리를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부활은 못 하겠죠. 그렇죠. 해지를 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안 받았어요. 그래도 어? 안 돼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아 어떡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 소송 이런 걸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소송이라는 거 사실은 다음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요? 소송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더 지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험 정리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정말 좋은 거였다라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맞아요. 진짜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한 푼이 아쉽고 뭔가 너무 어려워질 때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이게 보장을 바라고 언젠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어려우면 보험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정리하지 않고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분들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 도움 요청을 먼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지금 당장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드려요. 뭐 대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드려요. 네. 있어요 분명.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너무 좋은 보장을 이렇게 버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정리를 해버리셔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저는 네, 여러 있어요. 봤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후유장에 50%로 납입 면제되는 부분 좀 이야기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무릎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선 무릎은 한 번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네, 연골은요 새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물론 줄기세포 주사니 뭐니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예방 목적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는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네.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놀라지 마세요. 납입 면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후유장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 네. 요 이야기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험에서도 수술비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납입 면제 관련해서는 분쟁이 또 많아요. 인공관절 치환술 사실 더 이상 납입 면제 인정이 지금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발병 원인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만약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납입 면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더라면 안타깝지만 납입 면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질병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30대 전후의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이나 팔꿈치, 발목, 어깨, 발까지 전신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혹은 상해로 무릎 양쪽 인공관절을 치환할 경우 납입 면제에 해당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쵸.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관절염으로 수술을 하시는데 이건 납입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혹은 상해로 인해 다쳤을 경우 그리고 또 양쪽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걸 했을 때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된다. 진짜 보험금만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 내용을 몰라서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프신 분들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보험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많이 알아보고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우리가 건강할 땐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꼭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예를 들어 집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는 비가 오든 바람이 많이 불든 상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강한 태풍이 불거나 비가 정말 많이 오면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창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집이 튼튼한가? 우리 집이 좋은 집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납입 면제라는 것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나빠졌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암뿐만 아니라 후유장이 50% 이상인 상태에도 납입 면제는 가능하다. 세 번째. 본인 보험의 납입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권을 꼭 확인하자. 자,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내일 돈을 지키는 경제사이다 시간엔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